자, 오늘은 이제 조금 고배당 타이밍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상당히 또 괜찮은 경기들이 조금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경기 양상은 괜찮았어요. 그죠? 어제 약간 조합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었고, 조합의 또 구성들을 오늘도 신경을 써서 한번 또 일단 올킬로 조금 잡아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 자, 오늘 또 97배 고배당입니다. 97배 고배당. 물론 또 두 경기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조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경기까지도 깔끔하게 한번 또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버른 시티와 브리즈번의 경기부터 조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오늘 조금 빨리 있다 보니까 경기 분석을 조금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먼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크게 메리트를 조금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로 약간 이제 브리즈번 같은 경우도 조금 경기력들이 직접 웰링턴전에서도 홈 경기 3대0의 패배를 당하면서 조금 졸전을 펼쳤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 또 멜버른 시티도 최근에 득점이 조금 말라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또 최근의 경기력들은 조금 두 팀 다 좋은 행보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멜버른 시티가 카푸토가 득점이 조금 부진하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또 카푸토를 잘 가용을 하지 않고 선발로서 조금 다르게 조금 변화 라인업들을 조금 끌고 가고 있는데, 최근에 또 브리즈번 또 수비 균열이 조금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봤을 때는 두 팀 다 일정 수준의 저는 오늘 공격적인 운영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멜버른 시티가 홈에서는 브리즈번전에서 일단 11연승이에요. 홈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연승의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브리즈번이 약간 조금 원래 또 수비는 조금 좋았던 팀이지만은 올 시즌 약간 실리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2.5 기준점이지만은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역배지만 요 경기는 2.5바 공략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경기고요. 승패라면 지금 이제 브리즈번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 브리즈번도 원정 경기는 조금 뜨뜨미지근해요. 홈 대비해서 원정 경기는 조금 실망스러운 데다가 약간 이제 또 비딕이나 최근에 약간 이제 젊은 자원들의 득점이 조금 가미가 돼 있고, 멜버른 시티도 어떻게 보면 또 영건들의 또 매치, 일단 분위기 약간 이제 팀 자체의 퀄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약간 조금 멜버른 시티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일단 역시 멜버른 시티의 조금 홈에서 훨씬 약간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또 브리즈번도 최근의 실점이 조금 높아져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멜버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고요. 2.5 기준점의 오버도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기가 조금 빨리 있는 경기긴 하지만은 경기 퀄을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늘 경기들 중에서 딱히 이 경기가 오늘 메인값이 되시면 안 되겠다. 조금 이제 관전상의 배팅이나 조금 재미상의 배팅으로 조금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두 팀들의 페이스는 지금 다소간 그렇게 조금 좋은 행보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조금 되겠다. 패스를 쳐도 조금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입니다. 울산 모비스와 KC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KCC도 지금 4연패죠. 4연패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과히 조금 좋은 내용들은 좀 아니다. 여러가지 조금 부상 여파 또 회복했던 자원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조금 내용적으로 야투 난조도 조금 발생을 하고 있고, 경기력의 기복들을 조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4연패의 계기가 12월 28일이었어요. 12월 28일 날, 모비스와의 또 홈 경기 일정에서 패배를 당한 이후로, 조금 그렇게 이제 조금 연패가 조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또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하긴 했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이제 또 모비스가 창원 LG전 둘째 치고 약간 이제 조금 일정상 타이트했던 일정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도 조금 문제였고, 여러 가지 조금 허웅의 부상이나 또 송교창 이런 자원들의 부상도 조금 아쉬웠던 내용들이 좀 있었던 내용에서 그 이후로 일단 동부 안양정과장을 이렇게 맞아서 또 연패를 조금 당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울산 모비스 상황이 그렇게 좀 좋지 못하다. 직전 경기 때 가스공사 상대로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 어제 가스공사의 경기력들 조금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은 가스 상대로 졸전을 조금 거듭하면서 또 아쉬웠던 패배를 조금 보여줬던 만큼 저는 모비스도 역시 상황은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런 내용에서의 맞대결이고요.
뭐 두 팀들의 특히 또 맞대결에서 제일 큰 차이는 역시 또 득점입니다. 득점에서 조금 그나마 또 KCC는 뭐 리그 내에서 득점 선두로서의 퍼포먼스를 그래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다만 또 모비스는 레이션 에먼즈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득점 루트에서의 뭐 활로를 조금 풀어내는 저들이 조금 없다. 뭐 서명진이 있긴 하지만은 서명진은 또 기복이 심하죠.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이근 후보는 지금 현재로 뭐 어떻게 보면 또 영입이 됐지만 거의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용병이 또 하나야. 하나씩 이제 조금 맞대결을 펼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KCC도 지금 이제 션농만 지금 가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두 팀들 어떻게 보면 또 레이션 에먼즈와 션농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리딩에서의 운영들, 1번에서의 운영들은 물론 직전에 조금 아쉬웠던 패배가 있긴 했지만은 허운이 또 버티고 있고 최근에 또 나바로의 또 활약들이 조금 좋은 가운데 있는 KCC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득점도 득점이지만은 리바운드 지표에서 올 시즌 또 모비스가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뭐 리바운드 또 열세 그런 부분에서 또 KCC는 또 리바운드 2위로서의 퍼포먼스를 조금 안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공격 빈도의 창출을 또 KCC 쪽이 더 해낼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KCC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패를 지금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울산 모비스도 그 못지않게 상황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디 사이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저는 약간 비추 역시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조금 유력하게 KCC의 승리는 조금 더 가능성이 또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핸디는 건들지 마시고요. 저는 요 경기는 160.5 기준점이지만은 뭐 KCC가 약간 수비 지표는 좀 약한 팀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또 모비스의 득점력이 상당히 또 저조하다는 점에서 역시 기준점이 높게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조금 언더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60.5 기준점이라면은 언더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던가 아니면 또 승패라면 KCC, 핸디는 뭐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용의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KCC도 연패지만은 딱히 그렇다고 해서 모비스의 상황을 좋다고 일단 평가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의 매첩은 올 시즌 역시 또 홈팀이 전부 다 승리를 거뒀어요. 홈팀의 승리로 계속해서 이어졌을 정도로 이게 약간 이제 한전의 분위기라기보다 OK의 분위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OK가 최근에 약간 홈 경기력이 상당히 또 준수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물론 직전에는 약간 홈에서 또 한 차례 또 패배를 당했지만은 한전 역시 OK는 홈에서는 경기력이 상당히 또 준수하지만은 원정 경기는 다소간에 또 흔들리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가 좀 어렵죠. 2승 1패로 역시 한국전력이 홈 경기 내에서는 2승 1패, 2전 전승, 또 OK 원정에서 3대1의 패배로 역시 또 2승 1패 상대 전적을 또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경기가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새롭게 아시안 쿼터대로 무사웰칸이 또 영입이 됐습니다. 무사웰칸. 이 친구가 약간 키는 작습니다. 키는 상당히 또 작은 자원인데요. 이제 파키스탄에서 조금 이제 국대 선수 요렇게 조금 활약을 했던 친구인데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안 네이션스컵 블로킹 부분 1위를 차지했어요.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나름 또 이제 실력이 조금 검증되어 있는 뭐 정상급의 실력에 조금 갖춰져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디미트로프나 조금 요런 자원들의 일단 블로킹에서의 높이들을 조금 커버를 할 수 있는 내용은 될 거다. 생각보다 일단 이 친구 약간 퀄이 좋아요. 그런 내용의 디테일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약간 뭐 한국전력의 좀 키가 조금 늘어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패턴이고요. 뭐 한전 자체가 또 원래 국내 자원들도 상당히 또 블로킹 지표가 조금 좋은 팀이잖아.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점들은 결국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무엇보다 또 OK가 최근에 또 원정에서의 디미트로프의 활약이 또 범실도 조금 늘어나는 편이고 전반적으로 뭐 경기력의 기복들이 조금 나와 있다는 점에서 뭐 신영석과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무사히 칸 이런 자원들의 또 블로킹에 또 상당히 또 고전할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다. 충분히 또 이 경기는 한국전력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양 팀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전력 차가 그렇게 큰 팀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뭐 OK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뭐 나름 또 세트당 스코어도 크게 벌어지는 내용들을 조금 안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또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한전도 약간 이제 조금 뭐 약간 범실이나 뭐 수비에서의 강점은 조금 안고 있지만 리시브가 약간 조금 흔들리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또 일단 접전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일단 1만승이나 184.5 기준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핸디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 사이드의 고민은 조금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좀 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충분히 또 저는 한전승 그리고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신다면은 나름 또 나쁘지 않은 리듬감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GS 칼텍스와 페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여자 배구가 상당히 또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최근 주간에서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망쳤던 패턴들이 여자 배구 언더 장줄, 뭐 오버가 날 만한 경기들이 계속해서 언더 장줄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조금 심각하게 조금 도드라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페퍼와 GS 칼텍스의 맞대결을 펼치겠는데요. 직전 경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9연패를 달리고 있던 이제 페퍼가 그 연패를 끊어냈던 게 일단 GS 칼텍스전이긴 합니다. 근데 그 경기는 조금 냄새가 났던 경기긴 했어요. 정말로 또 어떻게 보면 뭐 3세트 같은 경우는 뭐 10점 차 이상 벌어졌던 경기를 실바가 지쳐있는데 계속 가용을 했던 이영택 감독의 또 운영도 조금 이해는 안 됐지, 그지? 보통 이제 10점 차 이상이 난다면은 선수들, 특히 또 주전 멤버들을 조금 빼고 체력 안배를 해주고 다음 세트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지친 실바를 그대로 조금 끌고 왔다는 것도 그 경기를 조금 지령이 조금 내려왔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조금 내용적으로 좀 냄새가 났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GS 칼텍스는 근데 장충홈에서는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는 뭐 직전 또 현대건설도 잡아내면서 뭐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페퍼한테 졌는데 현대건설 또 잡아내는 또 괴력을 또 발휘하긴 했었는데 그땐 또 이제 또 실바의 컨디션이 상당히 또 좋았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뭐 최근에 또 홈 경기는 흥국생명전에서 3대2 승리를 조금 거둬줬고요. 도로공사전에서도 또 일단 홈에서 접전 가운데 풀세트 접전 가운데 좀 아쉬웠던 패배를 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홈 경기력은 GS 칼텍스 상대에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 역시 또 홈발의 GS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올 시즌 양팀들 3번의 매치업이 있었는데 2승 1패 역시 페퍼 홈에서는 페퍼가 2번 다 승리를 거뒀고 GS 칼텍스 홈에서는 GS 칼텍스가 3등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만큼 저는 GS 칼텍스의 홈발의 기세를 절대 배제를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내용이고 179.5의 언어반은 당분간은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용적으로 오늘도 약간 오버가 좀 몰릴 것 같은 그림들이 조금 그려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또 오늘 저도 실지 조금 뭐 직전 경기 또 조이의 활약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저도 약간 요 경기가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인데 요즘 언어바의 장난질이 조금 심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저는 언어바는 당분간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언더 장줄이 지금 심각할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패턴에서 뭐 어떻게 보면 또 언더를 노렸을 때 또 오버가 터질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는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언어바는 뭐 동배당이다. 일단 심지어 토사장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팅 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제시하는 배당에서 어느 쪽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조금 본인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조금 보이죠. 179.5라면은 예전 같은 묻지마 오버였지. 여자 배구는 그치? 대체적으로 그런 행보였는데 1.74로 동배당을 주고 있다는 거는 오즈들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라는 배 GS 칼텍스만 조금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고요. 굳이 또 일단 보신다면은 그래도 오바입니다. 그래도 오바가 조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뭐 여자 배구도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번 오늘 경기 여자 배구 한번 또 컨택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베트남과 요르단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전이 개꿀이었죠. 아시안컵 예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상대 또 노림수를 가져갔었고 이제 본선 이제 조별리그가 조금 진행이 되는데요. 또 조별리그도 어떻게 보면 또 흐름만 조금 잡으면은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프리카 네이션스 오늘 이제 아프리카 아시안컵 U23 대회 또 일단 이제 첫 개막이 또 진행이 되는 내용인데요. 뭐 아직까지 이제 오늘이 첫 경기예요. 조별리그 첫 경기를 또 진행하는 데다가
이번 대회는 이제 사우디에서 펼쳐집니다. 사우디 홈빨의 기세를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들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오늘 A조 두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베트남과 요르단의 매치인데요. 베트남도 지금 이제 뭐 그 예선전에서 나름 또 분위기를 갖추면서 3전 전승, 3전 전승으로 깔끔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뭐 최근의 경기력들 나쁘지 않았던 컨디션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요르단도 또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맞추면서 3전 전승으로 또 깔끔한 분위기를 조금 만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경기 퀄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김상식 감독 체제에서 뭐 8강, 뭐 지난 대회 8강까지 또 올라왔던 저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팀이고 뭐 무실점 1위 기록도 조금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이제 팀 내 확실한 이제 주포 카드가 조금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조금 내용적으로는 임팩트가 조금 약한 내용들, 조금 주포로서의 역할 수행을 조금 해줄 수 있을 만한 자원들이 조금 없다는 게 조금 문제점인데. 최근에 또 요르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A조 3전 전승으로 지금 이제 뭐 19득점, 1실점으로 완벽하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럴 정도로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지금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특히 또 득점력에서 뭐 사브라, 뭐 아무래도 파쿠리 이런 자원들의 활약들이 상당히 또 돋보이게 그 투톱 자원들이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에서 강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좀 없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동남아 팀들이 유난히 또 이제 중동 팀들 상대로 조금 고전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요르단 사이드 피지컨에서는 조금 이제 뭐 아침은 또 이야기가 다르죠.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대표팀 이제 클럽 팀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귀하 자원들이 상당히 또 포진되어 있는 내용이고 베트남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또 뭐 국가대표팀들도 약간 순혈로 나왔을 때는 조금 아직까지 피지컬 문제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또 요르단의 세트피스의 강점을 조금 더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뭐 충분히 또 요르단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더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요 경기도 나름의 또 퀄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요르단 사이드의 배당 하락은 조금 납득이 되고요. 2.5 기준점에 어느 반은 조금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반은 약간 조금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 어느 반은 살짝 패스를 하시고 승패를 잡아서 조금 역시 분위기를 요르단 사이드로 분위기를 조금 맞춰가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피사와 코모의 맞대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사는 이제 또 리그 내에서 최다 무승부 팀입니다. 무승부 최다로 지금 현재 9무를 기록하고 있어요. 1승 9무 8패. 완전 이제 무승부로 5백 전술을 또 가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수비적인 패턴들이 또 나쁘지 않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또 뭐 강팀들과의 일정에서도 약간 조금 비벼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하는 좀 어렵다. 그렇죠. 코모는 창의팀이죠. 창의팀인데 뭐 코모도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뭐 나름 또 우디네스전 또 레체전 이렇게 2연승의 페이스로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코모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원정 성적은 이제 약간 3승 3무 3패예요. 3승 3무 3패로 약간 조금 밸런스가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모라타 부상, 뭐 디아오 부상, 뭐 아다이 이런 미드필더 자원들의 부상 이슈들이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중원 전개가 조금 매끄럽진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티키타카 축구 조금 잘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피사가 무엇보다 오늘 경기 은졸라의 복귀도 조금 가능한 데다가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 양 팀들의 매치업도 최근에 역시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를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역시 근데 생각보다 프렘 배당이 괜찮습니다. 그죠? 프렘 배당이 상당히 또 준수하게 지금 잡혀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프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2.5 기준점이지만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리그 내에서 압도적인 5백 전술 이런 부분에서의 재미를 조금 보고 있는 피사기 때문에 뭐 피사의 목표는 올 시즌 딴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또 리그 잔류가 먼저입니다. 그죠? 리그 잔류 상위권 도약보다도 리그 잔류를 조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코모 역시도 지금 뭐냐면은 강점이 또 있어요. 뭐 나름 또 공격은 조금 준수한데 리그 최소 실점 1위 팀입니다. 코모도 공격도 준수한데 코모가
실점도 일단 리그 최소 실점 1위 팀이라는 점에서 요 경기는 저득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득점과 무승부 프랜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다. 최다 무승부 팀과 리그 최소 실점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맞대결을 펼친다면은 충분히 또 언더의 가능성도 조금 유념하실 수 있겠죠. 언더와 프랜 또 무승부 공략 포인트 그렇게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사우디와 키르기스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는 이제 배당이 떴을 때 제일 먼저 빠졌던 경기입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일단 사우디 사이드로 상당히 또 좋게 보고 있는 경기인데요. 지금 사우디는 이제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또 개최국입니다. 개최국의 강점을 조금 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개최국의 이점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또 2002년 월드컵도 그렇고 개최국의 홈발 버프는 절대 일단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뭐 사우디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이 유망 자원들의 활약들을 또 기대를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망 자원들이 되게 전력적으로 일단 나쁘지 않은 전력들을 조금 포진시킨 자원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친구들이 U20 대회 역시 결승 진출 멤버들이요. 결승에서 약간 조금 미끄러졌던 내용들을 조금 보였지만은 U20 대회 때 이제 또 아시안컵 결승까지 진출했던 멤버 구성들이 그대로 또 포진돼 있다 보니까 나름의 또 지금 현재로 뭐 전력적으로 상당히 또 기대치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또 아시안컵 U20 대회 아시안컵 이제 본선 진출이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일단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지금 현재로 약간 득점 부진들이 조금 문제가 죠. 일단 이제 성인 대표보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실점도 조금 늘어나 있는 패턴들. 물론 이제 스리랑카전에서는 6대0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경기는 또 체급차가 나는 경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성인 대표팀보다는 약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또 경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이 경기는 사우디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이 멤버 구성들이 조직력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요. 키르기스탄은 이런 이제 큰 대회 경험 이렇게 조금 부족한 친구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의 경험 부족들이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홈발의 기세를 조금 더 누림수로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이에요. 어느 반은 살짝 조금 고민이 되는데 굳이 또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살짝 패스를 하시고 승패 런업에 사우디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충분히 또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 16강전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제리와 콩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알제리 같은 경우도 나름 또 피파 랭킹도 35위로 상당히 또 준수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콩고도 56위로 또 만만치 않은 팀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일단 예선에서 3전 전수로 또 적도기니, 뭐 부르키나파소 이런 팀들을 전부 다 꺾어내면서 올라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무엇보다 이제 또 맨시티에서 뛰었던 마레즈가 지금 현재 상당히 또 팀 내 조율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팀 내 간판 에이스로서 지금 아라을리에 뛰고 있죠.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이 중원에서의 활약들이 돋보이다 보니까 공격 전개에서의 또 활로들이 상당히 또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이제 또 19경기 무패행진이에요. 공식전 19경기 무패행진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내용적으로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뭐 벤나세르 뭐 이런 자원들 벤세바이니 이런 자원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자원들 또 어떻게 보면 나름 또 네임밸류 퀄리티가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또 포진되어 있는 게 알제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콩고도 이제 박한부나 뭐 봉공다 이런 자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요. 아직까지 이제 약간 뭐 수비는 조금 괜찮은 편인데 뭐 예선에서 또 2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수비 조준력은 조금 괜찮았지만은 득점에서의 일단 임팩트는 상당히 또 조금 떨어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약간 강팀들과의 일정에서는 또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는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조금 알제리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조직력과 뭐 수비 밸런스 모든 지표에서 조금 알제리가 조금 우세를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양 팀들의 최근의 맞대결이 없습니다만은 조금 전력차가 좀 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조금 알제리를 조금 좋게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체와 로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레체는 시즌 내내 문제가 뭡니까? 크리스토비치가 이제 아탈란타로 떠나고 나서는
주포로서의 활약들이 조금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포 부진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리그 최소 득점 1위 팀이야. 약간 두 팀이 있어요. 두 팀이 있는데 최소 득점 공동 1위 팀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레체는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그 한 팀이 또 파르마입니다. 파르마와 또 레체가 리그 최소 득점 1위 팀의 면모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로마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부상 여파가 좀 있긴 하죠. 베일리 부상, 펠레그리니 부상 이런 자원들이 조금 부상이지만은 뭐 그래도 도부비크가 또 합류를 했고요. 그런데다가 뭐 그래도 일정 수는 또 디발라가 또 상당히 또 기대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로마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부상자 여파들이 조금 발생을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원정 경기에서도 조금 5승 4패 조금 뜨뜨미지근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레츠전에 또 강해요. 레츠전에 9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지금 이제 레츠는 득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무엇보다 이제 조금 핸디가 조금 고민이긴 한데 핸디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나름의 또 방향성은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고, 슈틀리츠가 지금 영입이 됐지만은 올 시즌 이제 리그 한 골밖에 없어. 리그 한 골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주포로서 활약을 못 해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또 로마 사이드의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핸디 설정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래요. 핸디 설정은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약간 다득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마도 약간 원정에서는 조금 올 시즌 경기력들이 조금 뜨뜨미지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너무 큰 핸디보다는 조금 더 뭐 1핸디 정도 살짝 고려를 하시거나 또 핸디 무승부 이렇게 방향성을 두시거나, 2.5 기준점은 언더의 정배당은 그래도 조금 납득이 된다. 로마 혼자 3골을 꼽아야 됩니다. 근데 약간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펠레그리니 부상 여파가 조금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코트디부아르와 부르키나파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트디부아르 무엇보다 이제 지난 시즌 또 디펜딩 챔피언이죠. 챔피언의 또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예선에서도 2승 1무, 뭐 카메룬전에 약간 무승부가 좀 있긴 했지만은 뭐 가봉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봉전에서 2대0의 패배를 당하고 있다가 3대2로 또 역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을 정도로 코트디부아르가 나름의 또 경기력들을 조금 품어줬다는 점들은 절대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고, 부르키나파소가 지금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나름의 또 분위기를 좀 만들면서 지금 이제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부르키나파소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운이 상당히 또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어떻게 보면 수단전에서 2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상대방의 또 PK 실축 이런 이슈들도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퇴장 이슈도 있었고, 이런 여파들을 조금 안고 이제 약간 경기를 조금 2승 1패로 끌고 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운이 조금 따라줬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 경기 자체는 수단전도 실질적으로 조금 밀렸거든요. 수단한테 경기력 자체가 조금 밀렸었는데 득점을 오히려 부르키나파소가 조금 더 끌고 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과연 경기력이 좋았다고는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또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뭐 케시에가 또 상대 또 폼이 좋죠. 케시에와 또 함께 윌프리드 자아가 지금 현재 뭐 샬럿에서도 조금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장하이 컨디션이 또 나름의 또 폼들을 조금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충분히 또 요 경기는 조금 라인업에서도 조금 코트디부아르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양 팀들 최근의 매치업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조금 무승부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코트디부아르가 약간 이제 주력 라인업을 빼고 운영을 했던 경기였어요. 그랬던 내용이고, 정상적으로 일단 주력 멤버들 가져갔을 때는 2전 전승이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여기는 코트디부아르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 용인도 약간 이제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이야. 어느 반은 살짝 조금 패스를 하시고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또 나름의 또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정상 전력일 때는 코트디부아르가 부르키나파소 상대로 2전 전승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사솔로와 유벤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가 이제 유벤 정배당이 조금 잡혀 있는데요. 물론 저도 일단 유벤을 일단 딱 볼 때 좋아 보였단 말이야. 좋아 보였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지표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거다. 뭐 유벤이 또 최근에 또 레체전에 무승부가 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전까지 또 연승 리듬감, 뭐 챔스 일정도 상당히 또 소화를 잘 했고 이런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좀 봤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부상 여파가 조금 커요. 지금 이제 블라우비치 부상, 뭐 밀리크 부상, 뭐 핀솔리니, 뭐 가티, 뭐 카발 요런 가운데 조금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 보니까 조금 내용적으로 지금 현재로 뭐 콘세이상, 뭐 일디즈, 데이비스가 조금 활약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과연 또 일단 이제 격차를 크게 벌려냈을지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최근에 또 사솔로가 직전에 파르마전에서 1대1 무승부를 조금 기록을 했었는데요. 약간 피나몬티가 그래도 또 복귀를 했죠. 피나몬티가 약간 부상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나마 또 복귀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요 경기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일반승 정도는 한번 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됩니다만은 약간 그래도 요 경기는 약간 반반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반반 정도의 느낌이 좀 있는 경기고 한번 약간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유벤투스 오늘 부상 여파가 조금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오늘 약간 메인감이 되기엔 조금 그렇다. 처음에 봤을 때는 딱 너무 좋아 보였거든. 왜냐면 사솔로도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컸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유벤투스도 재차 점검을 해보니까 약간 부상 여파가 조금 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 경기는 조금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더라도 저는 약간 1점 차의 신승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아니면 또 2프렌 정도는 또 사솔로가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느낌이 되겠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이 경기는 조금 언어바도 조금 고민이에요. 언어바도 살짝 지금 현재로 약간 패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약간 일반승이나 뭐 프랜스 요렇게 2프랜스 요렇게 한번 방향성을 조금 제시를 살포시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길 바래요. 유벤투스 경기 오늘 처음 봤을 땐 너무 좋아 보였거든. 근데 다시 조금 보니까 생각보다 부상 여파가 오늘 약간 조금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조금 보입니다. 지금 핸디 무승부 배당이 조금 빠지네요. 1점 차의 신석을 조금 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아. 아무튼 요렇게 한번 대각선 바이오로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웨스트햄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햄. 지금 웨스트햄 갈 곳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제 경기력이 이렇게 안 올라올까, 그지? 어떻게 보면 또 선수 영입도 상당히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끌고 가고 있고, 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라인업을 봤을 때도 실제 지금 이제 보웬이나 이런 자원들, 칼럼 윌슨, 이런 자원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라인업인데, 경기력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전에 울버햄튼의 첫 승 타이밍을 우리가 또 보긴 봤지만은 울버햄튼전에 3등의 대패를 당했죠.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줄 정도로 오시는 수비가 문제야. 이게 또 언제부터 문제였냐면은 2년 전부터 수비 밸런스는 깨지기 시작했어요. 로페테기 감독이 잠깐 부임을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수비 밸런스가 계속해서 균열들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는 갈 곳을 잃었다. 계속해서 실점이 늘어나 있고 지금 현재로도 41실점입니다. 지금 리그 경기가 지금 이제 20경기째예요. 20경기째인데 평균 2골 이상을 먹히고 있다는 점이지. 그럴 정도로 뭐 약팀들과의 일정에서도 계속 멀티 실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수비 밸런스는 뭐 감독을 바꾸더라도 지금 이제 변화가 없다. 누누 감독 체제지만은 재정비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팀을 갈아엎어야 돼.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이런 밸런스가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완비사카도 지금 빠져있고 뭐 디우프도 빠져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출 여파도 조금 있는 가운데 있단 말이지. 뭐 팔베안스키도 지금 약간 골키퍼도 부상이고요. 반면 또 노팅엄 포레스트도 지금 이제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원정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뭐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션다이치 감독 체제지만 역시 약간 아직까지는 뭐 상위권 도약이나 중위권 도약까지도 조금 좀 밸런스가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이 있죠. 두 팀 다 실점이 많아요. 두 팀 다 지금 현재로 상대 또 리그 내에서 실점이 많은 팀들의 매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 오늘 레스터 경기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레스터의 극장골이 나왔긴 했죠. 그렇지만은 역시 두 팀 다 실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한번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 시즌 매치업 8월 31일 날 웨스트햄이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 3등의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 역시 3연패를 달릴 정도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웨스트햄이 너무 안 좋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노팅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또 고려하시는 것도 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노팅엄 사이드 정배당 흐름도 조금 배당 대비해서 조금 준수해 보이고요. 일단 어떻게든 약간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여지가 있는 경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핸디값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 핸디값은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들어가셔야 되겠고 2.5 기준점에는 두 팀 다 역시 실점이 많다. 근데 또 상호간에 또 어떻게 보면 해볼만한 매치다. 어떻게 보면 요 경기도
두 팀들이 어떻게 보면 또 승점 3점 교두가 될 수 있는 경기죠. 어떻게 또 이제 아직까지 강등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좀 그렇지만은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상호간은 반드시 또 잡아야 되는 매치이기 때문에 상대 두 팀 다 역시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운영 형태로 경기를 조금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5 기준점에 오바도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바도 긍정점, 그런데 또 최근의 분위기는 웨스트햄 완전 개판이야. 그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노팅엄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깔끔하게 적중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배당도 한번 또 노려보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더 좋은 적중 기대해 주시죠. 오늘부터 본격적인 적중 레이스 들어갈 겁니다. 가자!